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퇴근길 엘리베이터 안에서 거울을 보며 머리를 매만지던 부인이 집으로 들어갑니다. 몇 시간 뒤 고된 업무를 마친 남편이 다시 그 엘리베이터를 타고 안식처로 향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들의 마지막 존재 증명이었습니다. 집 안에는 먹다 남은 음식과 주인을 기다리는 강아지만이 덩그러니 남겨진 채 두 사람만 이 세상에서 완벽하게 삭제되었습니다. 22대의 CCTV가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던 그 아파트에서 그들은 과연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요? 2016년 5월 그 기괴한 증발의 기록을 다시 시작합니다. 사라진 두 그림자, 부산 신혼부부 증발 사건의 미스터리, 일벽을 통과한 사람들, 그리고 멈춰버린 도시의 숨결. 대한민국 제2의 도시 부산. 해운대의 고층 빌딩들이 밤바다를 화려하게 수놓고 수많은 사람이 일상의 평온을 누리는 이곳에서 2016년 5월 현대과학수사의 상식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기괴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들어선 신혼부부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은 선명한데 나오는 모습은 그 어디에도 없는 이른바 밀실 증발 사건입니다. 기묘한 기록보관소에 오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꺼내볼 기록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가장 비현실적인 실종, 부산 신혼부부 실종 사건입니다. 수십 대의 CCTV를 비웃듯 안개처럼 사라진 부부, 그리고 그들의 뒤를 쫓는 그림자 같은 여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기록은 단순한 실종의 추적이 아닙니다. 한 인간의 뒤틀린 집착이 어떻게 한 가족의 삶을 지워버릴 수 있는지, 그리고 현대 사회가 쌓아 올린 완벽한 보안 시스템이 얼마나 허망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에 대한 증언입니다. 지금부터 그 소름 끼치는 2016년의 어느 밤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운명의 타임라인 마지막으로 목격된 평온한 일상. 2016년 5월 27일 밤 11시경 부산 수영구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연극배우로 활동하던 부인 최 씨가 공연 연습을 마치고 귀가하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되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고 얼굴에는 피곤하지만 보람찬 하루를 마친 듯한 차분한 표정이 감돌았습니다. 그녀는 엘리베이터 거울을 슬쩍 보며 머리를 매만졌고 15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로부터 약 4시간 뒤인 5월 28일 새벽 3시 10분경 식당을 운영하던 남편 전 씨 역시 일을 마치고 귀가하는 모습이 같은 CCTV에 찍혔습니다. 그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휴대폰을 확인하고 있었고 피로한 듯 어깨를 한번 으쓱했습니다. 이 두 사람의 모습은 너무나 평범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일터를 떠나 가장 안전한 안식처인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부부가 세상에 남긴 마지막 실루엣이었습니다. 부부가 사는 아파트 15층은 보안이 철저한 신축 건물로 입구부터 복도, 엘리베이터, 지하 주차장까지 총 22대의 CCTV가 24시간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사람이 아파트 밖으로 나가려면 이 중 최소 23대에는 반드시 포착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부부가 안으로 들어간 이후 그들이 밖으로 나오는 장면은 단 한 프레임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집 안에서 투명인간이 되어 벽을 통과해 사라진 것 같은 상황. 경찰은 처음부터 거대한 수수께끼를 마주하게 됩니다. 정지된 시간 유령선이 되어버린 15층의 집. 실종 며칠 뒤 부부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가족들의 간곡한 요청에 경찰과 소방대원이 문을 강제로 열고 진입했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현장에 있던 이들은 차가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 안은 기괴할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누군가 침입해 다툰 흔적도, 누군가를 강제로 끌고 나간 혈흔도, 깨진 가구도 전혀 없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부인이 내일 아침에 요리하려 했던 것인지 혹은 야식으로 먹으려 했던 것인지 알 수 없는 반죽이 든 그릇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주방 선반 위에는 설거지된 그릇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고 침대는 방금 사람이 일어난 듯 약간 흐트러져 있었을 뿐입니다. 더욱 가슴 아픈 것은 거실 한복판에서 곤줄인 채 굴 속에 짐승처럼 웅크리고 있던 부부의 강아지였습니다. 부부는 평소 이 강아지를 자식처럼 아꼈습니다. 연극 연습으로 바쁠 때나 식당 업무가 늦어질 때도 지인에게 강아지의 사료를 부탁할 정도로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런 그들이 강아지의 밥그릇이 빈 채로 물도 없이 사라졌다는 것은 계획적인 잠적이 아님을 시사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사라진 것은 오직 두 사람의 여권과 휴대폰, 노트북, 그리고 약간의 비상금뿐이었습니다. 삶의 모든 터전은 그대로인데 오직 주체들만 영혼이 빠져나간 듯 증발해버린 것입니다. 22대의 카메라를 비웃은 완벽한 탈출로 수사팀은 아파트 단지 내 22대의 CCTV를 1초 단위로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아파트 외부 도로의 모든 지자체 CCTV와 지나가던 버스의 블랙박스, 주차된 차량의 모든 영상 기록을 전수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부부가 걸어서 혹은 차량을 이용해 단지를 나가는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경찰은 최악의 상황을 가정했습니다. 혹시 집 안에서 살해되어 가방 등에 실려 나간 것은 아닐까 하지만 그러기엔 부부 2명의 시신을 옮길 만큼 거대한 짐을 든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옥상 물탱크를 비우고 지하실 정화조를 뒤집었으며 아파트 외벽의 환기구 통로까지 내시경 카메라를 넣어 확인했습니다. 심지어 아파트 외벽에 시신을 숨겼을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특수장비를 동원했습니다. 그 결과 나온 유일한 가설은 범인 혹은 부부가 CCTV의 위치를 완벽하게 숙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아파트에는 단 하나의 사각지대가 있었습니다. 바로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은 비상계단의 특정 경우였습니다. 비상계단은 1층 로비와 지하 주차장으로 연결되지만 그곳으로 나가는 최종 출구 근처에도 카메라가 있었습니다. 범인은 그 아주 짧은 사각지대의 틈을 이용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부부를 유인하거나 끌고 나간 것입니다. 이것은 우발적인 범죄가 아닌 지형지물을 완벽히 분석하고 시뮬레이션한 누군가의 정밀한 설계가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림자 여인 북유럽에서 날아온 집착의 망령. 수사가 부부의 주변 인물로 확대되면서 남편 전 씨의 과거 연인이었던 장 씨의 존재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장 씨와 전 씨는 대학 시절부터 오랜 연인 관계였으나 집안의 강력한 반대로 끝내 결별했습니다. 이후 장 씨는 다른 남자와 결혼해 노르웨이로 떠났지만 그녀의 집착은 바다 건너에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전 씨가 최 씨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고 관계에 휩싸였습니다. 전 씨에게 수시로 전화를 걸어 너희가 결코 행복하게 두지 않겠다.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파멸시키겠다는 섬뜩한 협박을 일삼았습니다. 심지어 부인 최 씨에게까지 연락해 정신적인 고통을 주었습니다. 기묘한 사실은 부부가 실종되기 직전 장 씨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한국에 입국했다는 점입니다. 그녀는 입국 후 가족들에게조차 연락하지 않은 채 찜질방과 싸구려 모텔을 전전하며 오직 현금만을 사용했습니다. 위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휴대폰 전원을 끄고 공중전화조차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부부가 증발한 바로 그 무렵 그녀는 원래 예정된 일정을 갑자기 앞당겨 황급히 노르웨이로 출국해버렸습니다. 경찰이 그녀를 유력 용의자로 특정하고 수사망을 좁히자 그녀는 노르웨이에서 변호사를 선임하고 한국으로의 인도를 강력히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법망의 사각지대, 8001의 평행선과 무너진 정해. 대한민국 경찰은 인터폴 적색 수배를 내리고 노르웨이 법원에 장 씨의 범죄인 인도를 정식으로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노르웨이 법원은 뜻밖의 판결을 내립니다. 직접적인 살해 증거가 없다. 현장에서 발견된 혈흔도 없고 시신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이 결정적인 발목을 잡았습니다. 장 씨가 한국에서 수상한 행적을 보인 것은 사실이나 그것이 곧 살인을 저질렀다는 직접적인 물증은 될 수 없다는 논리였습니다. 이후 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부부의 휴대폰은 실종 당일 오후 부산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서울과 부산의 경계 지역에서 각각 한 차례 켜졌다가 영원히 꺼졌습니다. 금융기록도, 의료보험 사용 기록도, 신용카드 결제 내역도 전혀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단언합니다. 현대 디지털 사회에서 8년 동안 단 하나의 흔적도 남기지 않는다는 것은 사망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시신이 없기에 사건은 여전히 실종 상태로 묶여있고 유력한 용의자는 북유럽의 평화로운 풍경 속에서 여전히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범인의 시그니처 지워진 흔적들. 이 사건이 소름 끼치는 이유는 범인의 치밀함입니다. 만약 범인이 외부에서 침입했다면 어떻게 두 성인을 소리소문 없이 끌고 나갈 수 있었을까요? 수사팀은 범인이 부부와 매우 가까운 면식이 있는 인물이며 그들을 유인해 자발적으로 집을 나서게 했을 가능성에 주목했습니다. 사라진 휴대폰과 노트북은 부부가 스스로 들고 나갔을 수도 있지만 범인이 자신에게 불리한 데이터나 연락 기록을 인멸하기 위해 챙겼을 확률이 높습니다. 또한 실종 전후 남편 전 씨가 지인들에게 남긴 의문의 메시지들도 미스터리입니다. 잠시 어디 좀 다녀오겠다. 해결할 문제가 있다는 식의 메시지들은 마치 자발적인 잠적처럼 보이게끔 설계된 범인의 트릭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어떤 잠적자도 키우던 강아지를 굶겨 죽이려 하지는 않습니다. 부부에게 강아지는 자식과도 같았습니다. 이 강아지라는 키워드는 부부가 결코 제 발로 영원히 떠나려 한 것이 아님을 증명하는 가장 슬픈 물증이 되었습니다. 유가족의 멈춰버린 삶과 사회적 구체,
부인의 어머니는 지금도 딸이 쓰던 화장품과 옷가지를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현관문을 바라보며 다녀왔습니다 하고 들어올 딸의 환청을 듣는다고 합니다. 남편 전 씨의 가족들 역시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장 씨가 유력한 용의자라는 것을 알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은 그들을 안으로 갉아먹었습니다. 우리는 이들에게 큰 빚을 졌습니다. 기술이 아무리 발전하고 CCTV가 세상을 뒤덮어도 인간의 뒤틀린 집착이 만든 어둠을 전부 밝혀낼 수 없다는 절망감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범죄 사상 가장 완벽하고도 사악한 범죄 중 하나로 기록될 것입니다. 9점 전문가들의 분석 제3의 조력자는 있는가? 프로파일러들은 장 씨가 혼자서 성인 남녀 2명을 완벽하게 제압하고 유기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분석합니다. 이에 따라 장 씨를 도운 제3의 조력자가 국내에 존재할 것이라는 가설이 끊임없이 제기되었습니다. 장 씨가 한국에서 머물렀던 기간에 그녀를 도와 차량을 운전했거나 사각지대를 알려준 인물이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입니다. 실제로 장 씨의 입국 직전 그녀와 연락을 주고받은 인물들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가 이루어졌으나 결정적인 증거를 가진 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범행 장소는 부산이지만 휴대폰 신호가 서울에서 발견된 점을 볼 때 범인은 수사기관을 비웃듯 전국적인 교란 작전을 펼쳤을 가능성도 큽니다. 범인은 어쩌면 지금도 우리 곁에서 평범한 이웃의 얼굴을 한 채 이 사건의 방송을 보며 미소 짓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진실은 아직 그 아파트에 있다. 기묘한 기록보관소 방문객 여러분, 부산 신혼부부 실종 사건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공포가 얼마나 실존적인지를 보여줍니다. 가장 안전해야 할 나의 집이 가장 기괴한 실종의 무대가 된 이 사건은 여전히 부산 수영구의 그 아파트 단지 위를 안개처럼 떠돌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장 씨의 범행이라 확신하고 누군가는 우리가 모르는 거대한 음모가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오직 사라진 두 사람과 그들을 지켜본 22대의 CCTV 사각지대만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비록 몸은 사라졌어도 그들이 남긴 기록은 결코 지워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는 한 언젠가 그 차가운 침묵을 깨고 진실이 응답할 날이 올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기록은 여기까지입니다. 진실은 결코 잠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등불을 들고 어둠 속을 계속해서 비추는 한 말이죠.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서고에서 더 깊고 서늘한 기록으로 다시 뵙겠습니다.